우리 강아지들이 건강하고 오래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다들 많이 하시죠? 저도 처음에는 강아지 키울 때 사료만 줬거든요. 사료에는 영양 밸런스가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느낀 게 좋은 자연식 몇 가지만 더하면 우리 강아지 컨디션이 훨씬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직접 먹여보면서 느낀 진짜 좋은 음식 10가지를 지금부터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많은 견주님들이 하시는 실수들도 같이 짚어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리 강아지 밥상 그리고 건강 지금부터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첫 번째, 북어. 강아지계의 보약이라고 해요. 북어는 강아지 간 건강과 기력 회복에 가장 효과적인 자연식 재료 중 하나예요. 메티오닌, 라이신 같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파파인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요. 메티오닌은 간에서 독소를 분해하는 대사 과정에 관여해서 간 해독을 돕고, 파파인은 단백질 분해 효소라 소화 흡수를 편하게 만들어준다고 해요. 그래서 예로부터 황태해장국이 사람한테도 회복식으로 통했던 거죠. 강아지한테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이 돼요. 수술 후 회복 중이거나 기력이 떨어진 노령견에게 삶은 황태를 잘게 찢어 사료에 얹어주면 며칠 안에 식욕이 살아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생선은 다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반 고등어나 염장, 생선포는 나트륨 함량이 높아서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많이 준다고 해요. 북어도 가공, 건조 과정에서 염분이 배어 있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무염 북어채를 구매하거나 직접 물에 30분 이상 담가 짠 기를 빼고 삶아서 급여해 주시면 아주 좋아요. 북어는 훌륭한 보양식이지만 얼마나 짠 기를 뺐느냐가 효과와 부작용을 가른다고 합니다. 이런 실수 정말 많이 해요. 북어를 그냥 뜯어서 주는 분들 참 많으시죠? 반드시 염분을 완전히 빼고 삶아서 줘야 합니다. 두 번째, 당근. 강아지 눈 건강과 털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채소예요.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는데, 비타민 A는 망막 세포 기능과 피부 모낭 건강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시력 보호는 물론 탈모나 털 빠짐이 심한 강아지의 모질 개선에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환절기에 털 빠짐이 유독 심한 강아지에게 삶은 당근을 일주일 정도 급여를 했더니 털 윤기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후기도 정말 많아요. 씹어 먹으면 이빨에도 좋고 더 신선한 거 아니야? 라고 많이들 의견이 있어요. 맞는 말이지만 딱딱한 생 당근을 통째로 주면 소형견이나 노령견은 질식, 목 걸림 위험이 있습니다. 잘게 채 썰어서 살짝 삶아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면 안전성과 영양 흡수율을 동시에 잡을 수 있어요. 당근은 얼마나 잘게 그리고 얼마나 부드럽게 주느냐가 안전의 핵심입니다. 여기서도 이런 실수 정말 많이 해요. 생 당근을 통째로 던져주면 정말 위험해요. 꼭 썰어서 삶아서 주세요. 세 번째, 고구마. 고구마는 강아지 장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식이섬유 공급원입니다.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미생물 균형을 잡아주고 장 운동을 촉진시켜 변비를 예방해요. 비타민C는 면역세포 기능을 도와 전반적인 면역력 강화에 기여한다고 합니다. 변비기가 있던 강아지에게 소량의 찐 고구마를 며칠 급여했더니 배변 활동이 눈에 띄게 편해졌다는 사례가 흔하게 있어요. 장에 좋다니까 많이 줘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고구마는 탄수화물 밀도가 아주 높아서 칼로리가 생각보다 높은 편이에요. 매일 많이 주면 오히려 비만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루 간식량, 사료의 약 10% 이내에서 한입 크기 약 2조각에서 3조각 정도로 제한을 해주세요. 이런 실수도 많이들 하고 있어요. 몸에 좋다니까 하고 매일 듬뿍 주면 비만 위험이 있으니까 소량만 주세요. 네 번째,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관절이 약한 노령견에게 데친 브로콜리를 소량씩 급여하며 염증 반응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프로테인과 설포라판 성분, 그리고 칼슘과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합니다. 눈 건강과 염증 관리에 도움이 되는 채소예요. 브로콜리에는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이 소량 포함되어 있고, 과다 섭취 시 가스,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작게 다지거나 데쳐서 가끔 주 1에서 2회 정도 소량만 급여하는 게 제일 안전해요. 다섯 번째, 단호박.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포만감 대비 칼로리가 낮은
소화기가 예민한 강아지에게 가장 안전한 다이어트 간식이에요. 철사에는 수분을 흡수해 굳혀주고 변비에는 장 건강을 도와주는 양방향 조절 작용을 해요. 관계없이 비교적 안전하게 쓰이는 식재료입니다. 장염 이후 회복기 강아지의 식단에 단호박죽을 소량 섞어주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부드러우니까 씨앗까지 다 갈아 먹여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단호박 씨앗과 껍질은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장에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 씨와 단단한 껍질은 제거하고 속살만 쪄서 으깬 형태로 급여해주세요. 6번째, 달걀 노른자. 달걀 노른자는 기력이 떨어진 강아지를 위한 최고의 영양 보충식이에요. 비타민 A, D, E와 같이 철분, 칼슘이 풍부합니다. 체력 회복과 에너지 대사를 촉진합니다. 그래서 수유 중인 어미견이나 활력이 떨어진 노령견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출산 후 체력이 떨어진 어미견에게 익힌 노른자를 며칠간 급여해 회복을 도운 사례가 아주 많아요. 완전 식품이니까 흰자까지 통째로 줘도 되겠지? 라는 생각 아주 위험할 수 있어요. 날 달걀은 살모넬라균 감염 위험이 있고 흰자의 아비딘 성분은 비오틴, 비타민 B, C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완전히 익힌 노른자 위주로 처음에 소량만 주고 알레르기 반응을 관찰해주세요. 꼭 익혀서 주세요. 7번째, 연어. 피부가 자주 건조하고 가려워하던 강아지에게 익힌 연어를 급여했더니 윤기와 피부 상태가 개선됐다는 사례가 아주 흔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아주 풍부한 게 연어예요. 연어는 피부와 관절 건강을 동시에 챙기는 최고의 단백질원입니다. 오메가3는 체내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신호물질 생성에 관여해서 피부 염증 완화와 관절 부담 감소에 동시에 작용합니다. 그래서 피부병이 작거나 관절이 약한 강아지에게 특히 추천되는 식재료입니다. 생선은 신선하게 생으로 줘야 영양이 파괴되지 않는 게 아닐까? 라는 오해가 있는데 생연어는 기생충 감염 위험이 매우 크고 훈제 연어는 염분이 지나치게 아주 높습니다. 반드시 완전히 익히고 가시를 꼼꼼하게 제거 후에 강아지에게 급여해주세요. 연어의 효능은 확실하지만 익혔는가, 가시를 뺐는가가 안전의 전부입니다. 8번째, 두부. 콩 단백질을 이미 응고하고 정제한 형태라 소화 효소가 분해하기 쉬운 구조예요. 그래서 장염 등으로 소화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도 단백질을 부담 없이 보충할 수 있는 거죠. 두부는 소화력이 약한 노령견에게 가장 부담 없는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장염을 앓고 회복 중인 노령견에게 다른 육류 대신에 두부를 단백질원으로 급여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부드러우니까 그냥 시중 두부를 바로 줘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아주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중 두부에도 제조 과정에서 미량의 염분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급여 전에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염분을 완전히 빼고 익힌 후에 급여해주세요. 두부는 훌륭한 대체 단백질원이지만 대치는 한 단계를 생략하지 말아주세요. 9번째, 바나나. 바나나는 스트레스 받은 강아지의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간식이에요. 칼슘과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고 신경 안정에 관여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칼슘은 신경 전달과 근육 기능에 관여해서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고 바나나에 포함된 성분은 세로토닌 생성 경로에 관여되어 있어서 긴장 완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병원 방문 전이나 낯선 환경에 노출될 때 소량 급여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천둥 그리고 불꽃놀이 같은 소리에 예민해하는 강아지에게 바나나 조각을 주며 주의를 분산시키고 진정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강아지가 너무 좋아하니까 반 개, 한 개씩 줘도 되지 않을까? 이건 꼭 주의해 주세요. 강아지는 당분이 높은 과일이라 과다 급여 시 혈당 부담과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뇨나 비만 경향이 있는 강아지는 아예 피하는 게 좋아요. 바나나는 소량이면 훌륭한 심리 안정제, 과하면 당분 폭탄입니다. 10번째, 배. 배에 포함된 소화 효소는 위 속의 음식물 분해를 도와 책기를 가라앉히고 높은 수분 함량은 음수량 보충과 기관지 점막 촉촉함 유지에 기여해요. 그래서 기침이 잦거나 마른 기침을 하는 강아지에게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배는
소화와 수분 보충을 동시에 챙기는 여름철 최고의 간식이에요. 더운 여름철 물을 잘 마시지 않는 강아지에게 배 한 조각을 급여해서 수분 섭취를 유도하는 경우가 흔해요. 과일이니까 껍질째 씻어서 주면 더 신선하지 않을까? 이게 가장 위험한 오해예요. 배 씨에는 소량의 독성 물질이 있고 껍질도 소화가 잘 안 되기도 해요. 씨와 껍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과육만 잘게 잘라서 급여해주세요. 배는 여름철 최고의 수분 간식이지만 씨와 껍질을 제거해서는 절대 타협 불가입니다. 자연식 급여. 이 세 가지는 꼭 지켜주세요. 첫 번째, 염분 독성 제거. 북어, 두부는 반드시 삶아서 우려서 염분을 빼고 과일은 씨앗, 껍질을 모두 제거한 알맹이만. 두 번째, 적정량 급여. 아무리 좋은 음식도 하루의 사료 섭취량의 10% 이내만 간식처럼 주세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하루 사료 섭취량의 10% 이내로만 간식처럼. 세 번째, 알레르기 체크. 처음 먹이는 음식은 소량만 준 뒤 하루 정도 피부, 발작, 가려움, 구토 여부를 관찰. 오늘 알려드린 10가지 음식 다 좋은 재료들이지만 결국 핵심은 얼마나 어떻게 주느냐예요. 우리 강아지 더 건강하게, 더 오래 함께하게 이 채널에서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